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관장 일을 맡고 있는 최상일입니다. 우리소리 특강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다채로운 노동요, 여러 가지 노동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동요가 워낙 우리 민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 나눠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어떤 노동요가 또 남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가 다양한 것은 우리 민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노래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요의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농업, 어업은 앞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광업, 토목, 건축, 벌목, 채취, 운반, 수송, 또 수공업, 또 가사노동, 상업노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채로운 노동요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뭐 거의 우리 산업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에 다 들어맞을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뭐 전통적으로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요가 탄생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오늘 들어보려고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기로 할까요? 먼저 토목 건축 노동요, 토건 노동요가 우리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질 때 많은 노래가 탄생이 됐습니다. 집을 질 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일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울력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저녁 먹고 횃불 켜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집 털을 다지는 일을 주로 해줬는데요. 옛날에는 땅에다가 뭐 기초 콘크리트니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주춧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 기둥을 세우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땅을 아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기울어지거나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무거운 물체, 저거는 지금 사진에서는 절구통인데요. 뭐 소나무를 통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돌덩이에다가 적당한 것에 저렇게 줄을 사방팔방으로 매갖고 삥 둘러서서 줄을 잡았다 올렸다 내리면 쿵 하고 이제 땅을 다지게 되는데 저런 반복을 해서 밤 이슥할 때까지 땅을 다지게 되면 터가 단단하게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던 노래 당연히 규칙적으로 리듬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 사진에 찍은 것은 저 동네 강원도 화천 광덕리 분들이 노래하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이고 여기 마이크가 등장하는데 저게 제 손입니다. 자, 이 노래 후렴구는 애허리 지경이요 쿵 이렇게 쿵 소리도 조금씩은 나니까 들어보신데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은 그 집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덕담을 해줍니다. 이 집 진 지 3년 만에 아들남이 효자고 딸남이 열려고 뭐 풍년도 들고 모든 게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일꾼들을 격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애허리 지경이요 애허리 지경이요 밤에는 들기를 말고 애허리 지경이요 소리를 맞춰 다져주소 애허리 지경이요 이집 진지는 3년 만에는 애허리 지경이요 아들을 낳니 효자로다 애허리 지경이요 딸을 낳으면은 열려가 낳고 애허리 지경이요 힘을 합해 다져주소 애허리 지경이요 이 집을 진남의 풍년이 들면 애허리 지경이요 여러분들 모셔다가 애허리 지경이요 약조
한 잔 대접할 테니 네, 격려해가면서 실제로 이 집터 다질 때는 저녁 밤인데요, 술과 떡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얻어 먹고는 거의 밤늦게까지 이런 일을 거저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가 살아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이 노래 속에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토목 건축 노동요 중에서 좀 특이한 소리로 목도 소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제 모습이 나오네요. 실제로 이런 것은 야외에서 실현을 해봐야 소리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을 맞추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무거운 통나무나 돌 이런 것을 어깨에다 장대를 걸고 줄을 매가지고 걸어 올리면 이 두 사람의 힘이 분산되게 되고 네 명이 되면 네 사람이 분산을 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건데, 발을 맞추지 않으면 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를 치거나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맞추는데 구령이 필요하죠. 하다 보니까 소리를 해서 구령을 맞추는데 이왕 하는 거 노래처럼 하자 해갖고 이 노래가 탄생한 건데, 노래 가사는 별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짧기 때문에 발자국 리듬이. 그런데도 조금씩 뭐 잘두나 하네 소리 맞춰 이런 게 약간씩 들어가면서,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처음에 어허이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서라, 목독꾼들더라 들어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허이는 매라, 그다음에 세 번째 어허이는 일어서라 이런 뜻입니다. 해가지고 구령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다 일어서면 어영차 어영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주고받는 소리인데요. 주고받고 앞팀 뒷팀인데, 이게 앞팀이 끝난 다음에 노래가 뒷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요. 네 마디로 형성되는데 하나 둘 셋 네 박인데 한 박 지나면 뒷팀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아주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음악적으로 좀 신명나게 절묘하게 만든 거.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앞뒤 소리 구별해서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겹치고 차이 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달랑달랑 집없이야 잘두나하네 소리 맞춰야 잘두나하네 이게 딱 한 대목입니다. 한 100m 운반한 거죠. 이 놓자는 신호도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본인들끼리는 워낙 이제 같은 일들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발도 맞고 소리 신호가 딱딱 이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소리를 안 하면 일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저 큰 통나무를 운반하는데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맨몸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소리를 만드는데, 이게 다른 지방은요, 경상도나 뭐 여기도 많이 목도질을 했는데, 유난히 강원도 분들은 이게 리듬을 절묘하게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훅척 소리가 나게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워낙 강원도 분들이 이제 이런 공사할 때도 그렇지만 산판이라고 벌목장에서, 대규모 벌목장에서 통나무 운반하는 일에 많이 그 부업 삼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좀 다듬어진 거죠. 발전된 거죠. 아주 재밌는, 음악적으로 아주 재밌고요. 자, 그다음에
벌목 채취, 토목 건축이 아닌 또 통나무가 나오는데 이 대규모 산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벌목장, 산에서 나무를 아주 사그리 비워내 가지고 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으로부터 도입이 돼서 일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총독부가 허가를 내주고 조선 사람들을 일꾼으로 동원돼 가지고 이제 산업이 이루어졌는데, 조선 시대까지는 대규모 벌목이 없었고요. 나라에서의 소나무를 관리하고 이제 함부로 이제 여염집에서는 벌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원시림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그리 굵은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일본으로 가고 또 어디다 팔고, 아마 일본에서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의 목재는 다 조선에서 나지 않았을까. 특히 압록강 두만강변의 그 원시림 이깔나무라는, 그 저도 거기 취재도 해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비어가지고 뗏목으로 실어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거의 뭐 사그리 다 가져간 거죠. 그 목재값만 해도 정말 일본 대마도 사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제 값을 주고 가지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강점기 때 임업이 도입이 돼서 그때 이 노래가 생겨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때 남의 나라가 돼버렸고 남의 자본이 들어와서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노래가 필요하니까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일본말 비슷한 게 들어간 게 흔적이 있는데, 굳이 일본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재현하는 것이고, 요 막대기 끝에 깍장쇠라는 입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그걸로 찍어가지고 일시에 당기는 거죠. 그럼 아마 무거워도 움찔 해가지고 이 밑에 골짜기에 놓은 통로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데, 이걸 이제 운제, 제목을 운반한다 해서 운제, 뭐 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후렴구가 어여라 산호야 해서, 산호 우리말 같지 않은데 약간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일본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일본말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그거는 더 연구해 봐야 되고, 어쨌든 소리 매기는 것은 전부 우리말이죠. 산수갑산 큰애기, 삼수갑산이죠. 함경도의 지명. 삼수갑산 큰애기 자주강 감자 궁굴리듯 뒹굴뒹굴 굴려보자. 이 통나무가 무거우니까 이 그림에서는 가볍지만 아주 굵은 거는 힘을 써서 조금씩 하는데, 삼수갑산이라는 데가 감자 고장입니다. 감자 농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원지대라 감자를 먹고 살았는데, 거기 처녀들은 늘 감자를 심고 캐고 막 하다 보니까 감자 다루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나 쉽게 감자를 잘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이 통나무를 잘 다뤄보자, 쉽게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노래가 나오나? 이놈 한번 다녀보자. 사로야 잘두나 당기로라. 사로야 아여 사로야 사로야 산수갑산 크나게 사로야 자주감자 궁굴리던 사로야 뒹굴뒹굴 굴려보자. 사로야 아여 사로야 사로야 뒤처리를 흘러다오. 사로야 아여 사로야 이래서 근대에 생겨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운제 소리. 대규모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는 노래죠. 그다음에 이제 벌목 채취 중에 이것은 벌목이라고 하지만은 땔감, 전통적으로는 땔감을 마련하는 일이 정말 농가 산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죠.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틈만 나면 땔감을 마련해야 되고 저렇게 잔뜩 짊어지고 뭐가 됐든지 이렇게 해 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 보면 이제 팔러 나온 거죠. 이거는 서울의 한 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목을 그래도 좀 장작을 좋은 걸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팔러 나온 나무꾼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 장성에 나무찜 나르는 소리, 나무찜을 여럿이 품앗이로 미리 이제 추석 전에 나무를 쭉 해놨다가 조금 마르기를 기다려가지고 추석 전에 이제 전해리는데 각자 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이 집 거를 전해주고 내일은 저 집 거를 전해주고 몇 명이 이렇게 이웃이 품앗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면 서로 또 친구들이니까 또 즐겁죠. 그러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면 힘든 줄 모르고 운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 곡조도 아주 흥겹고요. 들어보시면 아주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헤라리라리동가 리로리로동가 올라가네 올라간다 리로리로동가 이놈의 깔끔하게 올라간다 리로리로동가 뒤에 사람들 조심들어서 리로리로동가 앞에 사람들 설설 가서 어디로로로로가 번집이 무구먼 서문 만지서 리로리로로가 찻소리가 들면은 설설어서 어디로로로로가 에리라리로로가 에리라리로로가 한제째 충제를 다 내려왔네 에리라리로로로 이 후렴구가 두 가지죠. 리러를 하든 어리러 해서 질러내는 거 두 가지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제대로 재현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음악적으로 이렇게 후렴 같은 비슷한 후렴구라도 높이 질렀다가 낮게 냈다가 다양함을 추구하는 거죠. 노래가 그렇게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무찜을 지고 이런 노래를 하다 보면 뭐 허리도 좀 덜 아프고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하다 보면 이제 뭐 쉬는 데서 좀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찜 나르는 소리였고요. 벌목 채취에서 또 여성들의 노래로 주목할 만한 것이 나무를 하는 노래인데요. 나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른 봄에는 나무를 캐죠. 이 들에 뭐 달래냉이 쓴바귀 같은 거. 또 약간 한 봄에는 5월 달쯤 되면 높은 산에 산나물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뜯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뽑지 않고 뜯어서 잎만 뜯어서 나무를 캐고 뜯는 걸 다 합쳐서 이제 나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럴 때 강원도의 여성들은 높은 산에서 산나물이 나는 시기에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나무를 많이 뜯어다가 밥을 좀 섞어 가지고 항상 죽도 써먹고 이렇게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춘 공기 다행히 그래도 산에는 산나물이 지천으로 돋아나기 때문에 그거를 양식 삼아 먹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어려운 그런 생활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요 파란 사진은 취의 대명사죠. 향기 좋은 참취 그림이고 뭐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노래 아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는데 그거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도
아라리가 맞습니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아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노래를 정말 많은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이 규람리라는 동네에서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노래 참 좋아하시고 평생 고생을 참 무척 하셨는데 그거를 아라리를 불러가면서 시름을 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노래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음반 만들면서 그냥 다 살려 집어넣는데 이 곤두레 나오죠. 한치 뒤 싼 곤두레 딱지기. 곤두레 밥은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 그 산나물 이름이죠. 말려가지고 이제 솥밥을 하는데 별 맛은 없죠. 양념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 나물은 맛이 너무 있으면 안 됐답니다. 맛이 또 향이 좋은 것은 독성이 그만큼 있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몸이 붓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독성이 없고 밋밋한 나물이 오히려 많이 먹기는 좋다. 그 대명사가 곤두레, 딱주기 두 가지. 그래서 항상 이 아라리에는 곤두레, 딱주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해먹었던 나물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 거죠. 그 곤두레, 딱주기 내가 뜯어줄 테니까 흉년에도 우리 봄을 살아나가자. 이런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저 내가 곤두레 아니면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뜯어 먹어야 살 수 있었다. 그런 어려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우리 팔자가 애초에 부귀영화 누리기는 어렵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은 장석자리는 이제 지푸로 짠 자리인데 울퉁불퉁하지만 거기 같이 자더라도 좀 정을 들여서 살자 이렇게 이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들어봅시다. 노랑저고리 분홍 천마를 받고나 싶어 받아서 부모 명령 하나이 무서워 울민 불민 받듯이 한치 뒷산에 곤두레 딱지기 내가 뜯어 죽거니 임자년 숙년에도 봄살은 안에 그진에 그 곤드레 아님 못 싸워. 내 팔자나 이불담요 쪽쪽 깔고 잠자기는 저 강산 다 걸러 마틀 창석자리에 깊은 전이나 둡시다. 이렇게 살았지. 응? 네, 강원도 사투리 그냥 나오면서 자기를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참 이 할머니와 한나절을 같이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었는데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노동요, 수공 노동요라고 해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목공, 철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만드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것이 철공인데요. 이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로 솥단지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렇게 쇠를 달궈가지고 망치를 두들겨서 단조라고 하죠. 두들겨서 뭐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요거는 이제 단조에 속하는 건지 김준군의 그림에 보면 저 뒤에 이 남자가 발로 뭐 밟고 있죠. 이거 몸을 기대가지고 발로 밟는데 발풀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무는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숯이 잘 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발로 이렇게 밟으면 쑥 내려가고 또 밟으면 쑥 내려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걸음마듯이 밟으면 그 힘에 의해서 바람이 쑥쑥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손풀무, 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 이제 그 막이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바람이 쑥쑥
이쪽 화덕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활활 타는 거죠. 이거 화덕이고 뭐 이런 건데 규칙적으로 발풀무가 됐든 손풀무가 됐든 풀무질을 하면서 하던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 김정한 어르신이 손자를 키우면서 하던 노래입니다. 그거 왜 풀무질 소리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을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어렸을 때 걸음마 시킬 때 겨드랑이를 부축하고 걸음마를 시키면 애가 이렇게 하거든요. 뒤뚱뒤뚱 하면서 이게 꼭 풀무질하는 정황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아이 걸음마 시킬 때 풀무질 소리를 갖다가 하는 거죠. 원래는 풀무질 할 때 하는 건데 아이 걸음마 하는 노래로 이렇게 전용이 된 건데 뭐 같은 노래죠.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 쇠는 어디서 나온 쇠냐? 황해도 재령쇠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게 나오고 풀떡풀떡 잘도 불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노래지만 들어봅시다. 불어라 불어라 불불 불어라 이 새가 어디 새냐 황하도 재령새 불불 불어라 불떡불떡 잘도 불 새가 잘나 잘 부나 불불 불어라 새가 잘나 잘 불어 장안가 뿌났구나 불불 불어라 불떡불떡 잘도 보네. 예, 그 어린애 걸음마 시키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짧으니까 애들도 좋아합니다. 뭔가 노래를 해주면. 풀무질 소리.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일인 수공이 또 있는데요. 길쌈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길쌈이라는 것은 뭔가 섬유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을 뽑은 다음에 그걸로 배를 짜는 천을 만드는 과정인데 정말 일손 많이 가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참 피곤한 일을 여성들이 도맡아서 했던 건데 요즘엔 그럴 일이 없어서 참 좋죠. 이 삼삼기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삼은 이제 대마죠, 대마. 이 길게 길러가지고 벼서 삼굿에 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잘게 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한 2m짜리 섬유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배짜기가 짧아서 안 되기 때문에 끝을 이어가지고 긴 실을 만드는 과정. 그걸 삼을 삶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긴 실타래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침을 묻혀가지고 양 끝을 이어서 무릎팍에다 대고 쓱 비비면 꼬이면서 이어붙이게 되는 이 과정인데요. 아주머니들 얼마나 삼을 삼았는지 막 정강이에서 피가 났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참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남자들 일할 때 또 여자들 반일 다 하고 살림 다 하고 저녁에 잠잘 때쯤 되면 여성들은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역이었다는 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름을 달래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혼자 이제 흥얼흥얼 부르는데 이 김점순 아주머니는 곡성에 돌실라이라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배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곡면에 석곡을 우리말로 하면 돌실 이렇게 되죠. 석곡이 돌실입니다. 예, 실이라는 게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디 가면 그 돌실라이라는 뭐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옷을 파는데요. 생활 한복을 파는 데인데 뭐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로 돌실라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고요. 바로 석곡면에서 이루어지던 삼배짜기 또는 그렇게 짜진 삼배를 돌실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입니다. 김점순 아주머니 인간문화재죠.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 저렇게 삼삼하면서 하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남산 선수 관솔까지 앞마당에 피워놓고 곡성 석곡 진상까리 어서 삼고 바삐 삼세 풍의 눈을 부름 뜨고 송군이를 악모르고 건배팔을 바삐 놀려
어서 삼고 바삐 삼세 올라간다 올라간다 땅떨어지가 올라간다 크는 것이 창원인가 삼는 것이 창원이제 어서 삼고 바삐 삼세 이무품으로 참자로 가세 새별 같은 요강대와 무릎이 단 한 이불에 원앙침 차오백에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저불거리가 뉘는가 동해동창 부는 바람 어리설설 제가 끄제. 네, 얼른 삶을 삼고 임의품으로 잠자라 가자.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고 올라간다 땅 떨어져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삼단을 이 전짓다리에 되는데 양쪽에다 걸고 이렇게 뽑아서 쓰기 좋게 이렇게 거는데 마지막 3단을 올리는 거를 땅에서 떨어진다. 이것만 한 다발만 다 삼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땅 떨어지가 전짓다리 올라가면 일이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땅 떨어져 올라간다. 근데 이렇게 거는 게 장원 다가 아니다. 그건 마저 삼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사노동, 집안일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남자들도 뭐 방아 찢는 거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방아 찢는 거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또 속껍질도 벗기고 때로는 분쇄를 합니다. 밀 같은 거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일이 이제 방아 찢기인데 방아에는 디딜방아, 저 왼쪽 그림이 디딜방아, 발로 디뎌서 놓으면 쿵쿵 하고 찢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절구죠. 절구방아. 또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서 디딜방아처럼 만든 게 물레방아. 물통방아는 조금 단순한 물이 고여가지고 쏟아지면서 쿵쿵 찢는 물통방아. 또 남방아는 제주도의 나무로 만든 방아. 이 용어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지방마다 다른데요. 저런 모습들로 하고 허구한 날 또 이 도정 분쇄를 했던 거죠. 이 그림은 사진은 제주도의 남방아, 남방해라고 하는 건데 나무 방아라는 뜻인데요. 구조가 좀 독특하죠. 넓적하고 낮아. 그래가지고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안에는 돌 확을 박습니다. 나무를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좁쌀이니 보리를 넣고 집중적으로 이제 찢게 되는데 저렇게 세 명이 찌면 세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쿵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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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6콜까지 찌었답니다. 6명이 두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건 뭐 보이질 않는데 그 리듬이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부딪히니까. 그래서 3콜방이니 6콜방이니 뭐 2콜방이니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제주 민요는 특징이 문학성이 아주 뛰어나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게 흔히 이런 이제 가사가 돼서 나오는데 울멍밥은 손으로 먹어 무정하는 성도망을 실잖아. 어렵죠. 울면서 밥을 손으로 먹으니 참 그 무정하다.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다. 얼마나 이 일을 견뎌야 되느냐 뭐 이런 뜻이고요. 가시오름 강당당 집에 3꼴방에 색을 넘쳐라. 전생구준이나 뭔가는 5꼴도 색을. 가시오름이라는 지명이고요. 뭐 집이 하나 부잣집이 있는데 3명이 찢는 방아를 소리를 들어보니까 박자가 안 맞는다. 이거 왜 저렇게 방아를 못 찢는 거야? 전생구준 내가 지금 팔자가 나쁘지만 전생 팔자가 나쁘지만은 내가 가서 이 합세를 해서 방아를 찌니까 6명이 찢는데도 5명이 찢는데도 색 올라온다. 박자가 맞기 시작한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팔자가 사납지만 방아 찢기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의 표현이죠.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대평리에서 3분의 아주머니들로 이 멍석이라도 찌우면서 소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어라 하면 눈물이 난다
난다 이연 말도 이은 말도 말아근 가라 가라 울먹은 밥은 울렁 밥은 손으로 먹은 손으로 먹어 무정헌한 무정헌한 성도언만 성도언만 가실소냐 가실소냐 이해라 이으라 가시오로 가시오로 강당당 집에 강당당 집에 시골방에 골방에 색을 넘서라 색을 넘서라 전성구진 전등구진 이내놈 가난 이름가난 따스 콜도 가스 골도 색을 나온다 색을 나온다 이해라 이으라 예, 이래 다칠 때까지 계속 사설을 주워 섬기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총독부에서 찍었던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억지로 연출해서 찍은 것 같아. 예. 그래도 이 귀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가사노동요의 또 하나는 이제 아이 키우는 것. 이게 이제 일이냐, 일인 거죠. 어른들이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얼른 재워야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거, 재우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이 육아 노동요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뭐 달리 또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제주도에서는 이 구덕이라고 해서 대바구니에다 아이를 눕히고 포대기 깔고 이걸 흔듭니다, 좌우로. 그럼 멀미가 나죠. 애들이 잘 잡니다. 한번 해보세요. 흔들면 아이가 잘 잡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멀미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주도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노래를 부르는데 어서 잘 자기를, 빨리 자기를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자장자장이 아니라 왕이자랑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하도 앉으니까 어진 착한 놈아, 그래 막 빽빽 우니까 착하다 어마 착하다 칭찬해줘 가면서 빨리 자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막 수덕종은 할망, 이제 삼신 할머니더러 애기 좀 빨리 재워달라고 이런 빌기도 하고 그런 전경입니다. 왕이 자랑 우리 아기 자는 소리 노무하게 우는 소리 우리 어진이 떤밥 먹어 돈 좀 재와 줍서 왕이 자랑 어진이로구나 하다 이거 기억 착하다 너들 착하다 왕이 자랑이 아랑 수덕준 할망쪄서 돈밥 먹은 돈 좀 재와 줍사. 아이고 울지 말라게 먹경 울음디게 하다 울지 말라게. 야단도 치고 달래보기도 하고 진짜처럼. 근데 실제 이 동네에서는 오옥리 할머니가 구덕 가지고 나와가지고 빈 구덕이 나면 흔들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리드미컬한 게 소리가 또 조금씩 나죠. 근데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이렇게 연극적으로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자장가. 자, 이것으로 끝이 났네요. 우리 민요 중에 노동요가 참 많고 그 중에 어로요와 농요를 빼고 나면 오늘 들려드린 것 같은 아주 다채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 빠짐없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역시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마간산격이었습니다만 우리의 노동요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이 마련한 우리소리 특강 4번째 다양한 다채로운 노동요의 세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